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마을금고를 지원할 때 알면 좋은 점들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거창한 건 아닌데 제가 새마을금고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점들을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영상은 이번 서류나 AI 면접 전형에서 떨어지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하반기에 새마을금고를 다시 지원하실 분들이라면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영상 뒤쪽에서 지원할 금고의 면접 족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정시공시에서 자산 규모, 즉 연봉보다 계약직 수를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픈 카톡을 잘 이용하자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할게요. 이걸 이야기하려면 새마을금고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새마을금고는 쉽게 말하면 각 금고마다 다른 회사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는 각 금고마다 연봉, 복지, 혜택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자분들이 원하는 금고를 선택해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기 전에 금고의 정시공시를 보고 자산 규모를 통해 연봉을 유추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자산 규모가 크다고 다 연봉이 큰 것도 아니고 자산 규모가 작다고 연봉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현직자분들에게 물어봐도 똑같이 대답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정시공시에서 자산 규모만 파악하고 연봉이 높을 거라 생각하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봉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그 해당 금고의 계약직 수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이번에 금고를 지원하면서 현직자 분에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사실 제가 지난 하반기에 지원한 금고에서 이번에도 채용을 하기에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우연찮게 지난 하반기에 면접봤던 곳에 합격하신 현직자 분이랑 연락이 닿게 돼가지고 이래저래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해당 금고에 지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했냐고 물어봤더니 사실 작년 하반기에도 계약직 분이 필기를 통과해서 면접을 봤으면 그 계약직 분이 합격을 하셨을 텐데 그 당시에 계약직 분이 면접까지 가지를 못해서 자신이 붙을 수 있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금고 채용 인원이 1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채용 인원보다 계약직 수가 적은 금고에 지원을 하라고 그분이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분의 말을 듣고 채용 인원보다 계약직 수가 적은 금고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좀 불공정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근데 그 계약직 분들도 똑같이 공채가 떴을 때 서류, 필기, 면접 전형을 다 거쳐서 뽑히는 거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말하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새마을금고에서 계약직을 더 우대하는 이유는 시중은행은 최종 합격을 하고 나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2달 동안 연수 과정을 거치면서 은행에서 일을 하는 법에 대해 배웁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연수 과정 없이 바로 실무에 투입되기 때문에 일해본 경험이 있는 계약직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하반기 새마을금고에 지원하실 분들은 정시공시에서 자산 규모뿐만 아니라 계약직 수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오픈 채팅을 잘 활용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새마을금고는 시중은행처럼 일을 하기 전에 연수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동기라는 개념도 시중은행처럼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새마을금고 현직자분들은 오픈 채팅에서 많은 정보를 교류하는데요. 평소에는 현직자분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이 오픈 채팅이 공채 기간에는 지원자분들이 들어오면서 현직자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십니다. 저는 지난 하반기 때도 그랬고 이번 상반기 때도 이 오픈 채팅을 통해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면접 전에 금고에 방문해서 현직자를 만나지 않아도 이렇게 오픈 채팅을 통해 많은 현직자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운이 좋다면 이 방에서 자기가 지원한 금고, 그 해당 금고의 현직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새마을금고는 금고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금고에 계신 현직자분이 지원한 해당 금고에서 주력으로 밀고 있는 상품이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지만 그분들이 이전에 면접을 준비했을 때 팁들이나 새마을금고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은 다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니까 이 오픈 채팅을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픈 카톡의 진가는 면접 기간에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시중은행과 다르게 새마을금고는 각 금고별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금고에 지원한 지원자들은 저의 경쟁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의 금고의 면접이 끝나면 바로바로 받았던 질문들을 카톡으로 복귀시켜줍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이번에 면접을 보지 않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영상을 꼭 봐달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자분들이 지원했던 금고나 아니면 다음 하반기에 지원할 금고의 면접 질문이 이번에 복귀가 될 거거든요. 그 해당 금고의 면접 질문을 갖고 있는다는 건 거의 족보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새마을금고 면접이 시작되기 전에 오픈 카톡에 들어가셔서 해당 금고의 질문을 꼭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금고 면접이 이번 주 수목금 15, 16, 17에 시작되니까 그 전에 오픈 채팅에 들어가셔서 좋은 정보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채용을 했던 금고라고 하더라도 다음 시즌에도 채용을 할지 안 할지는 미지수거든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하반기에 지원했던 금고에서 이번에도 채용을 했듯이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오픈 채팅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족보를 얻을 수 있다면 엄청난 거 아닌가요? 그 해당 금고의 이사장님이 바뀌지 않는 이상 같은 이사장님과 상무님, 전무님이 들어오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해당 금고의 족보를 꼭 가지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제가 새마을금고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점들입니다. 그리고 지원자분들이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원자분들이 본점에 지원을 해서 본점에서만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본점에 지원을 하더라도 본점에 딸린 지점에서 같이 순환 근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면접 팁이 있는데 본점뿐만 아니라 본점과 각 지점들의 상권을 분석해서 면접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금고에 지원하신 분들은 손쉽게 자료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금고에 지원하신 분들이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고와 본점의 상권을 분석해서 면접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직자분들이 계신 오픈 채팅에서 정말 유용한 정보, 유용한 질문들만 하셔서 면접에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서류 전형 이전에 자산 규모를 통해 연봉을 물어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면접을 앞둔 시점에서는 그 해당 금고의 연봉보다는 면접에 더 적합한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많은 분들이 지원한 금고의 연봉을 현직자분들에게 물어보는데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현직자분들이 진리의 금박음이다 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런 질문보다 면접에 알맞는 질문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이런 질문을 하는 지원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래서 제가 영상을 통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직자분들이 시간을 할애하시고 대가 없이 도움을 주시는 만큼 지원자분들도 역량가 있는 질문을 많이 하셔서 면접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에 면접 준비 잘 하셔서 면접에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제가 새마을금고를 준비하면서 같이 공유